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관장님, 사관님들이 토요일 아침인데 깨워서 올라오라고 할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이번 발표 주제가 청년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여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활 및 진로 탐색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현재 진행 중인 제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뭐 대학생 때 진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만나본 여러 친구, 후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요. 일단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직업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이에요. 근데 일단 이제 진로 탐색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실상은 이제 직업 탐색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 진로가 이거다, 내 직업이 이거다 이런 단어들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진로 탐색은 끝이 없어요. 근데 직업 탐색은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 직업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고 평생 이걸 내 직업으로 삼자 하면 직업 탐색은 끝이 나는데, 그런데 진로 탐색은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직업에서 앞으로 어떤 걸 해야지, 내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직업 외에도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로 탐색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현재 변호사고 지금 한국은행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전 법학 박사과정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졸업했고, 올해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31살밖에 안 됐어요. 왜 웃으세요?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학교 졸업한 지 2015년도에 졸업했어요. 근데 이때 2014년도에 이제 대기업 인턴을 했고, 그리고 졸업하면서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었는데, 얼마 안 다니고 로스쿨 진학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저 양력 소개를 하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 대기업에 있다가 공공기관 갔다가 다시 로스쿨은 또 갔으며 현재 왜 한국은행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경제학 응용통계학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대학생활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대학 전공은 경제학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선택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그때 한참 취업난, 지금보다는 아마 덜했겠죠. 그때 그 금융위기도 있었고 IMF를 겪은 세대였고 해서 부모님이 경제학 가라, 상경계 가라, 취업 잘 된다 라는 단순히 그 이유로 이제 경제학과를 가라라고 추천을 했었고, 저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 생활할 때 한참 그 빅데이터가 유행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하면 돈이 좀 된다. 네, 제가 또 경제학을 대학 때 좀 하다 보니까 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용분계학으로 바꿨어요. 이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뭐 대학교 3, 4년 생활을 잘 하다 봤는데 또 그때쯤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취업을 한대요. 취업을 하니까 나도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급해져가지고 3, 4학년 때 뭐 되는 대로 서류 다 쓰고 뭐 하고 해서 어떻게 하나가 걸려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할 때도 많이 고민했던 게 학업을 계속 할까? 아니면 인턴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인턴이 뭐 채용전제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사회 분위기가 또 요즘 뭐 취업난 신문에 떠들잖아요.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됐고 이게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그 문화를 겪다 보니까 또 요즘 회식 싫잖아요. 술 마시는 거 싫고 뭐 저녁 사라지고 뭐 평일 술 먹고 다음날 출근하면 아침에 알딸딸하게 있으면은 그게 내가 사는 게 안 같은 기분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뭐 자기 시간이 많다라는 공공기관에 또 이게 또 제가 또 어떻게 돌렸어요.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뭐 느끼는 가치, 이런 감정 그것만으로 또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여기 가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또 너무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좀 도전적인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로스쿨 가게 됐고 뭐 로스쿨 가게 돼서 이제 로스쿨 생활을 여기는 안 바꿨어요. 하다가 중간에 안 때려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또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전공했던 게 마침 하나가 걸려있네 해서 그거를 또 막 밀고 나갔죠. 밀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장에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온 게 뭐 진로 설정을 했다, 직업 선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진로나 직업 설정하는 게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요. 그리고 뭐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뭐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잘 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재밌는 일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제 꿈이 이제 유튜버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꿈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그냥 한 발자국 이거 방송 찍으면 잘 나갈까? 이거 찍으면 이제 구독자 수 늘어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소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주말 토요일 아침 잠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진로 선택이 어렵고 직업 선택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내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남들이 하는 일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당장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좋으면 좀 뭐 우쭈쭈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막상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진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삶 얼마 되지도 않는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순간순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번뜩 한다. 번뜩이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실천에 옮겨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한순간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잡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해버리면은 두 번째 진입하는 사람들은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승산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을 고려해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번뜩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바로 실천에 옮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살아갈 일 많잖아요. 뭐 인생 한 10년 전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실 때 20대 나 그 남자들 기준으로 20대 군대 갔다 와서 30까지 한 4, 5년 정도는 뭐 실패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은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한 40까지는 실패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순간순간 즐길 수 있고 번뜩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들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일. 이게 뭐 별 시덥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좀 여기도 계시긴 한데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좀 원대하거나 거창한 목표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고 뭐 사회 봉사할 수 있고 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기성세대 가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세계 평화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면 얼마나 거창해요. 예. 뭐 국가 경제 발전, 월드 피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라고 막 많은 조언을 하시는데 이게 꼭 필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인 요인, 뭐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거를 내 직업, 진로 선택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진로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뭐 가족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진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 좋고 그리고 뭐 주변의 평가 등등도 주변의 평가 주위에서 보기에 이거는 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뭐 주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것도 그냥 직업 선택 척도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사람들이란 게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순간순간 어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뭐 지금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한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얘기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경계열 분들 혹시 계시나요? 혹시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면 될까요? 상경계열. 네, 그냥 뭐 한국은행이 뭐 하냐 하면은 그냥 돈 찍어요. 돈 찍어 있는데 요즘 저희 회사가 좀 불황이에요. 예전에 뭐 현찰 많이 썼는데 요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 때문에 현찰을 많이 안 써가지고 회사가 많이 불황입니다. 힘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뭐 통화 정책 하고요. 좀 부동산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뭐 있다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통화 정책 하면서 뭐 이자율 결정하고요. 뭐 어저께도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런 금융 시스템의 안정? 사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뭐 은행이나 뭐 다른 은행 간 뭐 은행과 소비자 간 이런 간에 있는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은행의 은행이에요. 그냥 저희 한국은행도 계좌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저희가 계좌 개설을 안 해줘요. 그냥 은행 계좌, 은행하고 몇 개 기관이나 무슨 회사들 정도한테만 계좌를 열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출을 해주거나 뭐 예금을 받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고라고 있어요. 국고라고 하면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금고, 이게 문헌적인 뜻인데요. 그냥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세금이나 이런 재산들을 저희가 그냥 전부 다 관리해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구한테 돈을 언제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 간에 서로 처리되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네, 이거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그냥 생략하고요. 그리고 뭐 외환 업무, 외환보유액 관리하는데, 뭐 여행 가실 때 일반 은행 가서 환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한국은행 와서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경제조사 및 통계 작성 이 역할도 해요. 그냥 저희 회사의 한 15% 정도 인력이 그냥 경제조사 통계 작성 해가지고 그냥 연구소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한정돼가지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로와 직업은 같지 않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일단 직업 선택을 일단 하시는 것과 진로 선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세에서 임해야 될지 이제 포지셔닝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학생활 끝나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게 대학 졸업하시고 다들 취업하실 거잖아요. 취업하신 다음에 그 취업하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직업이 결정되었고 앞으로 여기에서 내 진로는 더 개발될 수도 있고 뭐 확대될 수도 있고 뭐 바뀔 수도 있고 한다는 점, 이런 점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준비한 게 없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 법인에 재직 중인 김시욱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고병수 회계사님 말씀하신 게 진로가 어떻게 나아갈 길이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모토가 잘 먹고 잘 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계사를 땀으로써 다른 곳으로 나아갈 진로가 많이 열려있다라는 이유였는데, 솔직히 20살 때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회계사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싶어서 술을 그냥 마셨습니다. 새내기 때처럼 술을 마시고
21살에 군대를 가서 23살에 전역을 하고 이제 뭘 먹고 살지 고민을 하는데, 일단 대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대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까지는 회계사를 선택할 뭐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25살이 되니까 뭔가 급해서 회계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제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공부 방법, 팁 같은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핵심 문제들만 풀었거든요. 회계사를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조금 뭐 귀를 안 기울이셔도 됩니다. 핵심 문제를 풀었는데, 강사들이 흔히 찝어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핵심 문제만 풀기에 또 벅차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핵심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고, 간혹 보시면 옆에 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열심히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는 몸 관리를 1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 3달 전에 대상포진이라는 거에 걸렸는데, 그때 좀 후회를 했어요.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회계사를 준비하겠다라는 분들은 처음부터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계사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계감사, 두 번째는 딜, 세 번째는 텍스,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회계감사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회사들의 1년 재무 성과라고 하시면 뭐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딜은 M&A, 구조조정, 기업가치 평가 같은 거를 수행하고요. 텍스는 뭐 법인세, 소득세, 상징세, 각종 세법들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저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는 회사들이 1년마다 재무제표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왜 감사해야 되느냐? 회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려면 무엇인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자할까요? 그건 바로 회사들의 재무 성과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자신들의 재무 성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다 기재하거나 혹시 누락하면은, 그걸 믿고 투자자는 주주나 채권자 혹은 정부까지 투자를 했는데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 성과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주는 일이 이제 회계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계사를 하게 된 이유를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은, 어느 정도 제가 공익적인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좀 뭔가 그게 보람찬 것 같더라고요.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제가 도움이 좀 되고, 뭐 정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약간 이런 면에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계 감사를 나갔는데 회사들이 이것을 뭐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의견을 저희가 변형하게 돼요. 적정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내게 되는데, 그 의견을 한 번 맞고 그 내년에 또 맞으면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는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회사들은 어떻게든 의견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얘기하시면은 뭔가 꼼꼼하고 뭔가 냉소적이고 약간 이런 성격이 맞을 수도 있는데, 보기보다 고객들이랑 감사인이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대화를 잘하거나 친화력이 있는 분들이면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저는 여수에서 왔는데, 뭐 여수에서 3달 동안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끝나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다음 주에는 또 역삼역에 가고, 그
그 다음 주엔 판교에 가고 이런 유동적인 거를 좋아하시면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진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잖아요. 상사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을 텐데 회계사는 계속 팀원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도 응대하는 사람들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일하는 게 재밌어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진로를 선택할지는 모르겠는데 선택하신다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노력이라는 게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기 때문에 인생은 그런 게 있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방향을 잘 설정했더라도 거기에 노력이 없으면은 그 방향의 마지막 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마음 먹었을 때 핸드폰도 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랬거든요. 괜히 공부하다가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장난친다고 툭 던진 말에 좀 약간 마음에 엉키거든요.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면은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주말에 나와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순철 상무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마련한 주제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무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창한 주제로 이렇게 써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그리고 이제 사무관이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 과정을 했었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 먼저 이제 자기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공무원 이전과 이제 공무원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2001년에 탐라영재관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년 전에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직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예, 합격을 하기 전까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마음고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진로를 선택한 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2012년 지금부터 7년 전에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제가 합격을 하고 공무원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 모습을 하고 2013년에 국가공무원 인재에 관한 신임 관리자 과정. 그래서 지금은 교육원에 진천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과천에 있었는데 과천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를 하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무 수습을 한 뒤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담당관 인재정책팀장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주특별법 업무와 투자요청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공무원이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으실 겁니다. 우선 학문적으로는 일단 법 아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동적, 적극적, 미래형성적 활동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 학문적으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의는 좀 딱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의에서 미래형성적 활동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게 공무원을 정의를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바와 그리고 이제 내가 결정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바가 사회 구성원과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직업으로 저는 이제 공무원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세상의 미래를 세상과 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저의 그 현직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 제가 그 제주 이제 특별과 원고를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제주도 출신이지만 이제 서귀포 앞바다에 보면은 이제 섭섬이나 이제 문섬 같은 그런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해양 레저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5만여 명의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이제 방문하는 그런 곳이 이제 제주도인데, 근데 이제 그 대법원 2006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스킨스쿠버가 이제 유선, 이제 유람선이라고 하는데 유람선을 타야만 이제 운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람선을 타야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제 낚시 여선 같은 비교적 저렴한 그런 배를 타서는 운송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스킨스쿠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람선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해양 레저업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생존권도 위협받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제주도가 해양 레저의 메카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만 이러한 것을 허용하는 그런 지역적 특례를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발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발상을 제주특별법이라는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에 넣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결정과 이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만 이제 허용되는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담게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연간 그 300억에서 400억으로 추산되는 그 해양 레저업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던전 앤 파이터라는 이제 게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던전 앤 파이터가 이제 전 세계 게임 매출 2위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제 네오풀이라고 있는데 이 네오풀이라는 기업이 이제 고용도 많이 하고 영업이익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IT 업종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과 어떤 이제 제주도에만 이제 수강 가능한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 채용과 연계된다면 이제 도내 청년들이 많은 이제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육지에 있는 우수 인재도 유입함으로써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풀과 손을 맞잡고 이제 8월부터 이제 6개월 과정에 네오풀 제주 아카데미라는 이런 인재 양성 커리큘럼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설을 하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제 우수한 인재 이제 40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우수한 사람들을 이제 인턴을 채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인턴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그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이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교육과 이제 기회를 이제 부여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라영재관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탐라영재관에 다녔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탐라영재관에 살고 계시지만 사실 좀 많이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예전부터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방에 있는 이제 가구도 바꾸고 이제 창문도 바꾸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품과 이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긍지를 갖고 제주 발전을 담당할 향토 인재로서 이제 커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사무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관이라는 것은 이제 직위로 봤을 때는 이제 5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부부처나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담당해서 이제 팀장이나 이제 계장 직위를 부여받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이제 과장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딱딱한 설명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공무원의 정의와 연관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무관을 이제 공직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공직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제 바꾸는 정책이 이제 사무관의 머리와 이제 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사회 구성원과 이제 세상의 어떤 이제 미래를 바꾸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미래를 바꾸는 그런 정책이 사무관의 이제 발상과 이제 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직에 꽂히고 사무관이 공무원 세계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굉장히 그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관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세상과 미래를 바꾸는 그런 이제 발상과 이제 정책으로서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의 어떤 통상 분쟁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여러 정책과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이렇게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이제 수입 규제와 해서 이제 WTO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게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제주도 출신의 사무관님의 역량이 크게 발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이제 총리의 이제 특별한 이제 격려도 있었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좀 평소에 좀 궁금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무원은 정말 6시에 퇴근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아래 댓글에 뭐 이러한 많이 댓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이제 일은 안 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그러더라.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정말 6시에 퇴근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현직 그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이것은 저는 좀 아니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무관 같은 그런 직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 이제 광화문 청사나 이제 세종 청사에 가실 일이 있다면 그 밤 늦게까지 정말 하얗게 불이 켜져 있고 이제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봉사정신과 이제 사명감을 통해서 그 야근도 불사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근무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6시에 퇴근할까 이런 대답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케바케라고는 하는데 저는 좀 아니요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무원은 이제 박봉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합격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월급 받고 이랬을 때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나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는 좀 이제 부족하지 않나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박봉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공무원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본분과 이제 수당을 합하면 어느 정도 사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박봉이라서 이제 공무원을 나가고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게 이제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또 공무원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무원은 주로 이제 누구랑 결혼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으실 텐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들끼리 많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공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그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제 뭐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많이들 이제 좀 눈이 맞고 이제 사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종시가 생기면서 이제 세종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는 더더구나 이제 신랑 신부감을 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받을 때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직에 갔을 때 이제 공무원들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서로의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이나 그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점이 많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사무관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간단히 이제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행정고시, 뭐 기술고시 이렇게 이제 지칭됐는데 이 고시라는 이름이 너무 이제 권위적이라고 해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나 이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회 이제 인사혁 신처 주관으로 실시되고 이제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제 20세 이상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최종 면접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제 5급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 시험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게 이 세 번째 이제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들어오게 된 전공과 학과에 대해서 제가 이 길이 맞나 하는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입대 전에도 그러한 방황을 했었고 군대를 이제 제대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한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고 정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돼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크게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1차는 이제 선택형 필기시험, 쉽게 말해 이제 객관식이고요. 2차는 이제 논문형 필기시험, 그래서 이제 서술형 이제 주관식으로 보고 3차는 면접시험을 해서 이제 요새는 이제 9월 말에 모든 전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험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영어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만약에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것부터 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게 되면 이제 최소 3년은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못 따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이제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시험의 이제 기준점을 이렇게 제시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PSAT라고 공직적 격성 평가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문제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나온 이제 기출 문제인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무관이 되거나 이제 공무원이 되면 실제 이렇게 공무원들을 이렇게 자료 분석하는 능력을 굉장히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시험을 괜히 보는 이유, 그러니까 다 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정책 자료나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온 그런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보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수능이라도 수능 수학능력 시험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를 1차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헌법 시험에 대한 그 기출 문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PSAT는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해서 각 영역마다 이제 90분에 맞추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이 PSAT라는 게 요새는 뭐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이렇게 요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기출 문제를 마르고 닳도록 봐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PSAT 시험이라는 게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10여 년이 이제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이제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출제자가 정답을 도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수험생이 푸는데 얼마나 투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기는 어떻게 거르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이제 내가 버려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패턴이 매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날까지 기출 문제를 정말 이제 마르고 닳도록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페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합격선 결정에는 이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인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고 이제 하루에 조금씩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기출 문제와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차 시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에서도 뭐 이런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이러한 문제들을 푸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2차 시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원래 합격한 분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이제 37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자기 수험 기간을 이제 줄여서 말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37개월을 이제 가정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37개월보다는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러한 그 순서대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어 한국사 점수를 취득하고 이제 2년여 동안에는 1차,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9개월에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한번 이제 써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니까 대학에서 이 시험 과목과 관계되는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먼저 우선 권합니다. 여기 두 번째에도 나왔지만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그 이제 해당 과목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교수님이 어떻게 그 논리를 도출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부분이 이제 수험 기간 내내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7년 전에 붙었지만 지금도 이제 아까 기출 문제를 보니까 변함은 없습니다. 이제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의 기본은 이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쓰시는 교과서를 뭐 나중에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당연히 이제 뭐 학원 교재도 보고 본인이 정리한 노트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교수님 교과서를 그 정독하는 것을 꾸준히 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논리를 도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은 뭐 어느 시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묻는 말에만 물어야지
자기가 아는 주제가 나왔다고 이제 관계없는 것을 막 쓰고 이러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서술하고 목차 기준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래서 2차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답에 이르기까지 그 논리와 그 도출 과정을 꾸준히 연구하고 저는 이제 2차 시험이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그 2차 시험은 이제 10페이지가 주어지는데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명하고 힘이 있는 서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제 컴팩트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서술을 통해서 이제 풍부하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사적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5급 공무원 시험은 이제 그 시험 과목이 이제 사회과학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는 이제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신문 볼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뉴스 볼 시간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좀 할당을 해서 이제 신문도 보시고 중요한 사람의 이제 스크랩도 하고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력들은 나중에 면접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절대 이제 서둘러서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양도 많고 굉장히 합격하기도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다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그 양에 막 기가 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답안이 안 써질까? 이 많은 양을 언제 소화를 해야 될까?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 그 그림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그 수험생의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실 것인데, 이 시험 준비라는 것은 정말 그 개미처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하나 이제 꾸준히 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 것에 성취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퍼즐이 모여서 합격에 이르는 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합격한 후에 대해서 이러한 좀 약간 이제 밝고 즐거운 얘기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을 하니까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할 때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일단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기 그 나오는 그림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제 유럽 지도인데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한 몇 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보통 이제 많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갔다 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유럽 여행을 많이 가고, 그래서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이제 행복하고 편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시험에 관심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러한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의 그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개월간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과천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기들과 이제 그 계절을 이제 많이 만끽하게 되고요. 사실 그 수험생 때는 이제 봄인지 여름인지 창밖을 여유 있게 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나니까 정말 이제 나무도 보게 되고 산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랑 이렇게 만끽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육원에 있을 때 이제 해외 정책 연수라는 걸 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오스를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저 빨간 현수막 같은 걸로 이제 라오어가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험서만 보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세계를 이제 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고 이러한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교육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그런 사진인데, 이제 교육원에 가면 정말 같이 이제 합격한 이제 예비 사무관들과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이제 자료도 만들고 고민하고 그렇게 이렇게 발표도 하고 굉장히 또 이제 재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합격을 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제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그 뭐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